나는 태어났지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 걸까요? 생일도 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나는 없는 사람이고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나에겐 한 장의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22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하나의 조사 내용에 대해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는가 하면 후속 기획 취재들이 이어졌는데요. 감사원의 시스템대로 실시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한 감사가 공개 이후부터 지금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이유, 대체 무엇일까요? 신감사관님, 저 때 혹시 기억나세요? 네, 물론이죠. TV를 틀면 회사 이름이 계속 나오고 포털에도 뉴스가 계속 나왔거든요. 맞아요. 저도 지인들한테 꽤나 연락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껏 알려진 것 말고도 숨겨진 이야기,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 더 있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모 보육원에서 2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던 이다정입니다. 보육원에서 근무하며 아이들에게 각별해진 이다정 간호사님에게는 오래전부터 꼭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출생신고, 태어났음을 나라에 알리는 일인데요.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 아이에겐 많은 것이 생깁니다. 국적, 호적, 법, 권리, 제도. 대부분 아이를 증명해주고 보호해주는 것들이죠. 그러니 출생신고는 안 할 이유가 없고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신고제도라고 여겨왔습니다. 이 제보를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즉시 비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맞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아이가 이름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으니까 엄마 이름을 따서 땡땡땡 아기 해갖고 비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맞는데 그게 예방접종이라서 질병관리본부에 이제 그 예방접종 기록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땡땡땡 아기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제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태어난 즉시 아기들에게 주사를 맞히고 그 기록을 질병관리청에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름도 없는 아기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기록을 남기죠?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기들에겐 태어나자마자 임시 신생아 번호가 생긴다고 해요. 그 번호로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을 하다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저는 이 감사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던 게 이런 결정적 제보를 받고도 쉽게 감사를 시작 못했다는 거였어요. 당시 제보를 받았던 윤일기 감사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날도 감사장에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 나가려는데 제보해준 우리 이다정 간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읽어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자문해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른들의 이기심과 이제 국가의 무관심, 어둠에 갇혀있던 아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열어주는데 조금이나마 좀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자 저만 궁금한가요? 그렇게 감사 시작이 결정되고 윤일기 감사관은 감사관으로서의 사명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윤일기 감사관은 먼저 예방접종 이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부터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거든요. 모든 아이는 병원에서 태어나면 12시간 이내에 비형간염 1차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접종 기록은 아이의 출생일과 성별을 조합하여 생기는 임시 신생아 번호와 산모의 정보로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돼요. 이렇게 임시 신생아 번호로 관리되는 아이의 접종 이력은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면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주민번호로 전환돼 관리되는 시스템인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안 한다면 여전히 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아가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신생아 임시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신생아 임시번호로 존재하는 아동들의 구체적인 접종 이력, 그리고 보호자의 개인정보 등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아이들을 찾는 취지에 공감하던 질병관리청의 공무원의 태도가 미온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국회의 요구로 수색영장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감한 의료 정보를 제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에 감사원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대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강하게 요청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갖은 노력과 설득을 한 끝에 마침내 통계 자료를 받게 되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단 8년간의 숫자가 6,400여 명, 매년 800여 명 정도가 출생 신고도 없이 신생아 번호로 존재해온 것이었습니다. 8년간 태어났지만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들의 이름 찾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막막했습니다. 보건소별 신생아 임시번호 통계 자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끊임없이 통화하고 설득한 끝에 접종 이력 그리고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중 미심쩍은 아동을 추려 신고 아동학대 담당자에게 현장 방문 등 조사를 요청한 결과 다양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를 움직이게 하고 출생등록제도를 다시 논의하게끔 하기에 이걸로는 부족하다 생각한 윤일기 감사관은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동안 신생아 임시번호에서 출발해서 아동학대 등의 사례를 찾았는데 이와 반대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아동학대 사망 사례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찾아보면 의심 가는 정황들이 잇따랐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연년생 아기들을 출산한 기록이 있는 보호자와 통화하고 현장을 방문했지만 출산하지 않았다는 답변만 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평택시에서는 아동 매매가 의심된다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거래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감사를 위해 해외에 있던 윤 감사관에게 한 통의 연락이 도착했는데요. 자신이 낳은 남매를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제는 됐다,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해당 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들에게도 자신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였죠. B형 간염 1차 접종을 한 아동 중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과연 이게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이게 어떤 일이지? 라는 좀 의아함을 가지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문 받고 바로 가정방문을 나갔는데 보호자분들이 본인들은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 그리고 자신들의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다라고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2에다가 경찰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엔 정식 수사 의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원 영유아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만 해도 감사원이 감사를 주도했고 주요했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 아셨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감사원은 고민했습니다. 심각한 사안인 만큼 그 파급력과 이후의 진행도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에 감사원은 지금까지 감사 과정을 정리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백 건의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데요. 그러자 복지부, 질병청, 지자체 및 경찰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세상에 나온 흔적도 없이 안타깝게 쓰러진 아이들 문제부터 짚어봅니다.
지난 8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지금까지 출생 신고가 안 돼 행방을 확인 못한 아이가 2,200명입니다. 이 중에 1% 23명을 찾아봤는데 최소 3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고 또 다른 의심 사례도 줄을 잇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감사원에서 문제 제기한 2,123명의 신생아 임시번호 아동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확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생 임시신생아 번호 아동 9,603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몇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던 출생통보제가 23년 6월에 통과됐는데요. 같은 해 10월 보호출산제 또한 추가로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그동안 그 재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온 영아 살해와 유기도 그해 7월 형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살인유기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로 아동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작지만 필수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소중한 생명을 조금 더 보호하게 됐습니다.